그래서 잘못하면은 정묘일주가 욕망이 너무 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확 이렇게 소위해서 미쳐버려요. 예. 그 다음에 정묘. 정묘를 보시면 요게 어떤 거냐면 요게 정화의 불이죠. 근데 여기는 토끼잖아요. 그 다음에 요 자체가 또 이제 그 도화도 되잖아요. 좌우 묘유에.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토끼가 깡총깡총 뛰고 있는 모습이 연상돼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막 화려하고 그 다음에 이 묘목 자체가 꽃이잖아요. 근데 마치 이제 붉은 꽃을 생각하시면 붉은 꽃은 장미가 떠오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묘는 마치 장미처럼 좀 정열적이겠구나. 이거를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은 뭐죠? 항상 지장간에 있는 거를 여기다 대입하세요. 간목하고 을목이 있잖아요. 여기 정인인 엄마와 또 편인인 계모가 내 사주 밑에서 이렇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 인해서 조금 고충이 있겠구나. 아니면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좀 바람둥이겠구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정편인이 혼잡돼 있으니까 약간은 특수한 공부도 내가 관심이 있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만 보고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장간에 있는 거를 대입을 하셔서 요거를 먼저 머릿속에 두시고 그 다음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여요. 굉장히 원대한 꿈이 있고 항상 기회만을 노리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것이 편인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인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솟아오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많고 하나에 집착하게 되면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에는 욕망의 덩어리를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정묘일주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인성이 있으니까 인성이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내가 받아들이고 공부를 하고 이런 건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 모습이에요. 이 묘목이 목생화를 하긴 하는데 이 묘목이 습기 젖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화는 내가 막 장작인데 막 타오르고 싶어. 근데 이 밑에서 습기 젖은 나무 갖고 불을 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연기가 나고 이 욕구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그래서 정묘일주가 자기 마음대로 일이 잘 안 되잖아요. 미쳐버려요. 왜냐면 불은 막 타오르는데 이게 불이 확 타오르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면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조급증이 생기고 그래서 잘못하면은 정묘일주가 욕망이 너무 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소위 해서 미쳐버려요. 그 미쳐서 왜 날뛴다. 왜 날뛰느냐. 여기 위에다가 불을 달았잖아요. 그죠?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막 팔짝팔짝 뛰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또 이게 뭐냐면 위에잖아요. 그러니까 위에가 뜨거워. 머리가 뜨거워. 그렇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고 그 다음 밑에 토끼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게 이제 화기가 많아서 굉장히 나쁜 역할 할 때는 불난 토끼야. 토끼가 불이 났으니까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뭔가 자기가 열기가 나면은 마치 이렇게 불난 집의 토끼처럼 그렇게 막 날뛰는 형구 이것도 정묘일주. 그래서 미친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요. 간목하고 을목으로 되어 있죠. 정묘일주는 밑에가 완전히 목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 뭐가 되냐면 우리가 효신살이 되기도 하죠. 일지가 편인이 있으면 효신살이잖아요. 그래서 부모하고 인연이 안 좋은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인성이라는 거 뭐냐면 남한테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요 인성이 적당하면 남한테 인정을 받아요. 근데 인성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욕구가 너무 세. 그리고 인성이 많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기밖에 몰라요.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냐면 엄마가 굉장히 애를 위해서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엄마가 애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애는 다른 사람한테 배려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묘일주의 특징이 부모한테 받은 거야. 그러니까 받을 줄 알아. 그래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 들어가요? 사주가 화가 셀 때예요. 화가 약할 때는 당연히 밑에서 나무가 불을 떼어줘야 되죠. 이게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할 때는 공부를 해서 또 사람에서 인품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남한테 인정받는 사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사. 정사 자체는 우리가 이제 고란살도 되고요. 사화 중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무토하고 그 다음에 경금하고 병화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화생토가 되니까 이게 뭐가 돼요? 상관이 되죠. 그 다음에 화극금이니까 정제가 되죠. 그 다음에 겁재가 되잖아요. 근데 상관은 이것이 굉장히 이제 그 발달돼 있으면 굉장히 뛰어난 두뇌 활용, 그 다음에 창조력, 언변술, 뭐 이런 것이 다 상관의 기질이고요. 그 다음에 정제라는 건 아주 섬세하고 꼼꼼하고 원리 원칙적.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겁재라는 건 자존심,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게 정화라는 불이에요. 이 정화라는 불이 밑에 있는 태양의 힘을 받아서 불이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 마치 불덩어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일단은 기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의욕이 대단하고 욕망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정제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건 내 것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 것에 대한 애착가 재물 애착이잖아요. 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다. 거기다가 이제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 왜냐하면 겁재를 갖고 있어서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사일주가 만약에 사주에 좋은 역할을 하잖아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돼요. 왜냐면은 상관 머리 좋죠. 예, 정제, 돈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죠. 거기다 뭐 겁재, 지기 싫어하죠. 그래서 요게요, 화기가 아주 세잖아요. 그 남한테 급신거리는 거 싫어해요. 특히나 여기 상관의 기질과 그 다음에 겁재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불꽃이 확 올라와서 굉장히 뜨거운 그런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열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지배당하기 싫어합니다. 예, 왜냐면 여기는요, 물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불이 다 날아가죠. 그래서 남이 나를 지배하는 꼴을 잘 못 보는 게 이게 정사일주입니다. 그 다음에 요 사화라는 이 뱀이 굉장히 신출기물한 재주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변장술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말을 잘하고, 머리 영악하고, 그래서 요러한 기질을 갖고 있어서 발휘가 잘 될 때는 엄청나게 포부를 갖고 성공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스피드해요. 왜 스피드하느냐? 이게 사화가 역마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 자체는 또 이것이 추진력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정사일주는 자기가 판단 딱 하잖아요. 그래서 딱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바로 터락! 그래서 굉장히 행동이 빠르고 역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화가 강하면 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 사중에 있는 경금이요.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남자가 정사일주인데 화가 세잖아요. 부인이 꼼짝 못합니다. 경금이 부인이잖아요. 내가 경금이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불 속인데 주변이 전부 다 불바다죠. 그럼 내가 바깥으로 나면 죽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서 그대로 숨 안 죽이고 사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부인이 굉장히 힘들게 사는 거예요. 요거는 정사일주 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정사일주에 화가 세서 예, 화가 쇠를 녹이는 그런 사주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부인이 아주 힘들어요. 자, 그리고 정사일주 자체가 요게 또 화가 너무 지나치잖아요. 화가. 사주가 굉장히 세면 마치 칼 드는 사람이에요. 마치 장군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사일주의 화기가 너무 세고 예, 사주가 예,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좀 무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정미